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의 가치를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북한을 향해서는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서면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야는 각각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국회의원, 김성회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대통령 경축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유라는 단어 33번 나왔어요. 그리고 네. 보니까 언론이 다 따져봤죠. 그래서 보니까 독립이 18번, 국민 15번, 세계 12번, 평화 9번, 뭐 민주주의 6번 등등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월등히 많이 나온 게 자유라는 단어였고, 민주주의 강조했고, 재정 건전성 문제, 북한 문제, 한일 관계 쭉 나왔는데, 오늘 경축사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았었고, 그리고 오늘 경축사에 나온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무슨 대통령 오늘 행사가 굉장히 너무 소략하더라고요. 소략해. 네, 너무 좀 초라할 정도로 규모도 작고 그래서 55주년인데 아니 77주년. 예. 좀 행사가 왜 이렇게 적어졌을까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이게 위치도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 앞에 있는 잔디공원에서 했던 건데 네. 규모가 좀 작았다는 느낌이 우선 들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연설에서 크게 좀 평이했다. 언론에서 흔히 하는 말로 제목을 뽑아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평이한 내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 제가 보기에는 제 눈에 띈 대목이고요. 첫째는 세계 시민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더라. 다시 네. 말하면 과거에는 우리 이제 우리나라처럼 강대국에 억압되고 박탈된 그런 국민의 자유를 찾기 위한 국민 주권 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었다면 앞으로 시대적 사명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게 이런 표현이 꽤 나와요. 네. 세계 시민이라는 표현이 제 눈에 들었고 물론 이제 일본에 대한 성격 규정도 뭐 필요합니다만 북한에 대해서도 제안을 했고 오히려 예. 제 눈에 띈 대목은 국내 문제. 그러니까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도약과 혁신을 강조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예. 도약은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 부분이 도약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부분 하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의 혁신이에요. 과학기술의 혁신은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주도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이끌어가는 거다. 이 대목에서 과학기술의 혁신 부분에서 대통령이 좀 더 강조하고 의미 부여를 했더라면 좋았을 거다. 예. 다시 말하자면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라는 것은 도약과 혁신이 맞는 대목인데 예. 이 부분도 너무 좀 쉽게 넘어간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눈에 띄는 부분과 또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나요? 전 일단 그 8.15 경축사를 쭉 예전 역대 대통령들 쭉 꼽아 보면요. 예. 아마도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취임 첫 8.15 경축사의 의미가 좀 격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해 노태우 대통령 제 기억으로는 남북 최고 책임자 회담 제안을 하면서 남북 관계에 대한 물꼬를 트고 북방 외교에 대한 물꼬를 텄던 기억이 좀 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2의 건국운동 말씀을 하시면서 정보화 사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인터넷 고속도로 깔아야 된다는 얘기. 지금은 뭐 모두가 인터넷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전화선으로 인터넷 연결하던 시절에 굉장히 혁신적인 말씀을 전 들었다고 생각하고 예. 이명박 대통령도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미래 먹을거리에 대한 산업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준비가 제가 생각하기엔 원래 한 서너 달 준비해서 가장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되는 경축사였는데 네.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경축사로서 이제 의미가 좀 채색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두 가지가 언급이 안 되는데 이제 분단이랑 이 광복의 그러니까 일제시대 피해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네. 특히나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협상도 벌어지고 있고 곧 대법원 판결도 나오고 있는 와중이고 특히나 이게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광복제에 항상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이 일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없었다는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좀 중요하게 본 거는 얼마 전에 했던 취임사랑 순서만 바뀌어 있고 사실 내용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자유에 대한 강조도 그렇고 이제 신현들 지금 말씀하셨겠습니다만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 산업 발전시켜야 된다는 얘기,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취임사에서 하신 얘기 좀 자개복제였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취임사 이후 달라진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 국가 비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언급은 내일 모레 그 취임 100일 또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도 기자회견이 또 있겠죠. 기자회견에서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거를 좀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에 따른 위안부나 그런 피해자에 대한 위로가 없다는 걸 또 이용수 할머니도 바로 지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일 관계에 대한 그 부분. 흔히들 이제 광복절은 꼭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이긴 한데 예.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게 어떨까는 나름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예. 제가 착목했던 부분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일본은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 벗어나는 투쟁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만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는 이웃이다라는 부분이 좀 더 부각시켰던 그러면 당장 일본의 태도가 중요할 건데 오늘도 나왔습니다만 일본에 이미 기시다가 다시 그 신사참배를 뭐 공물을 예. 돈을 냈다니까 이런 대목이 아직도 일본 안 맞다는 느낌은 받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저는 이런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함께하는 이웃이라는 이런 규정이 좀 더 크다. 예. 어차피 일본은 자기들의 국내적 요건에 의하여 야스쿠니 신사를 계속 할 테고 그렇다 그때마다 우리는 유감을 표하고 비판하지만 또한 큰 흐름에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봐요. 이 부분도 고심이 많았을 텐데 당장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야스쿠니 신사 공물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장관 2명은 또 A급 전범 신사를 직접 가서 참배도 참배하기도 직접이요. 하고 뭐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생각이 없으니 대한민국에서 알아서 준비해 와라. 뭐 특히나 전범 기업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재판을 했지만 당신들 재판은 모르겠고 우리 기업에 손만 대면 한일 관계는 끝이다라고 하니 사실 이 현금화를 한 것 즉 지금 전범 기업으로 대한민국 재판에서 징용 그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을 할 것을 정해져 있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있는 한국 자산을 동결화해서 현금화하는 부분 이게 뭐 그래서 당장 내일 다 팔아서 현금화해서 한일 관계를 끝장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예.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 가지고 있는 협상 카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우리나라 측에서 제일 그 주일 한국 대사가 직접 나서서 이거 현금화하면 안 된다는 선언을 우리 쪽에서 먼저 한다든지 협상에 대한 기본 틀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대법원에 또 외교부 가서 피해자들과 상의하지 않고 그 의견서를 제출한 다음에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예. 아니 19일이면서 알려질 내용인데다가 어차피 그 내용들이 협상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피해자들을 설득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피해자의 모든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와 좀 터놓고 열린 공간에서 대화를 나눠서 시민사회도 함께 참여하고 이런 가운데 좀 적절한 수위에서의 타협안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도 피해자는 기다리시면 우리가 협상을 해갖고 오겠습니다라는 태도로 과연 설득을 할 수 있겠나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근데 참 김 대변인 말씀이 옳은데 맞는데 이른바 지금 오늘 대통령이 얘기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 한일 관계의 표갈등 미래상을 제시했다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도 사실은 예. 1998년도 김대중 대통령 출범한 이후 첫 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34년 전에 이야기는 이게 한 발짝도 24년이거든요. 24년 한 발짝도 못 나갔다는 사실이 또한 놀라운 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런 야스쿠니 신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로서는 제가 말씀드린 외교부나 정부 차원에서는 비판하고 유감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되지만 예. 저들의 정치 내부에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적 요소가 크다면 우리로서는 이것 때문에 모든 걸 다 깰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 진짜 말씀하신 대로 DJ 오부치 공동선의 정신, 미래를 향한 이런 정신은 우리가 계속 그것을 빌미로 아니면 이 근거로 계속 일본을 압박해서 끌고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 취임사에서는요. 5월 취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강조한 부분이 또 북한이 비핵화를 했을 때 담대한 계획을 내놓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오늘 그에 따른 담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 추가로 대통령실에서 그 부연 내용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하면 식량, 인프라, 금융 전반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북한이 바로 휴지 조각이 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꺼내들었다 이렇게 바로 비난을 했거든요.
이미 이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지금 다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미 공개돼 있던 종합 선물 세트를 다시 한번 모아서 공개한 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는 어쨌든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를 걸고 진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평가를 했습니까? 잘 안 됐다고 평가한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당신들이 비핵화하면 우리가 이런 걸 도와주겠다는 얘기는 달라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문재인 정부 때 해서 문재인 정부가 틀렸다. 당신들 방식이 틀렸다고 말했으면 다른 방식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지금 과연 북한이 우리가 무슨 카드를 내민들 그럼 그 정도 카드면 저희가 만족을 하고 그런 비핵화로 가겠습니다라고 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종류의 제안을 내놓았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게 무슨 이제 친북의 이 딱지까지 씌워가면서 비판을 했던 정부의 입장치고는 너무 좀 순진한 입장이 표명이 아니었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아니, 근데, 지적인 것 같은데. 예. 저 대통령의 언급을 정확하게 보면 예.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중요한 게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에 어떻게 보면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설명한 거에 의하면 조금은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이 미안해요. 국가안보실 1차장 예. 조금 지금까지와 달라진 것은 초기 협상 과정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이런저런 지원을 해주겠다는 일단 당근을 던졌다면 여기는 초기 협상 과정부터 하겠다. 다시 말해 단계별로 좀 잘라서 해줄 수 있다. 처음부터 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가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예. 뭐 휘토리도 이야기 나오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국제적으로 지금 유엔 제재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만약에 협상만 시작된다면 제재를 푸는 것을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가 협의하겠다는 대목이 조금은 좀 더 진전된 요소로 분명 남아 있어요. 물론 예. 이 부분을 북한이 어느 정도 평가할지는 별개로 하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나마 협상 초기에 경제 지원 조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요소는 넣어서 제안한 거는 맞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 요건 한마디 좀 보탰으면 네. 좋겠는데요. 이게 북한 문제가 사실은 중국, 러시아와 같이 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사이 지금 멀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멀어지고 있고 심지어 총리까지 나와서 중국 경제 꼬라박는 수준이라는 얘기까지 꺼내서 중국과의 설이 벌리고 있고 러시아 경제 제재 크림반도 침공 때 박근혜 대통령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했지만 러시아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경제 문제가 있어서 거절했는데 이번에 거절 못하고 참여해서 러시아와의 사이도 벌어졌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중국, 러시아, 북한 간의 경제 공동체가 강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엔이 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경제 제재도 결국 중국, 러시아, 북한이 서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하고 있는 것에 강도를 약하게 해주겠다라는 당근이 북한에겐 실질적으로 먹히지 않는 현실. 여기까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담대한 제안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그러면 그 북한이 이런 그 담대한 구상, 담대한 계획에 대한 거에 대한 비난 성명은 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이거는 겉으로 비난 성명일까요? 아니면 조금 움직일 마음이 있는 걸까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북한도 이제 우리의 대통령의 오늘 연설 내용 김태효 1차장의 제안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죠. 하지만 예.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 북한식 표현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적대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는 게 정명이 계속 만약 그 노선을 견지한다고 판단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핵심을 한다든지 아니면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며칠 전에 김여정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도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 분명히 남아 있다고 봐야죠. 예. 일단 그 대통령의 경축사나 그런 그 발표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이렇게 판단이 너무 다르니까요. 예. 이쯤에서 넘어가고요. 민주당 전당대회 쪽으로 가볼까요? 오늘 그 민주당 전당대회 8월 28일 날 당대표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전당대회는 3명의 후보가 지금 다투고 있는데 강훈식 후보가 중도 사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사퇴를 선언하면서 이른바 97세대 박용진 후보도 계속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만은 단일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그냥 내가 중간 사퇴하겠다.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협력하겠다. 이런 그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그 전당대회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전 이미 뭐
그 권리당원 투표도 권리당원 투표지만 여론조사에서도 79%를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당대표 선거 자체는 국민들의 관심이 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미 끝났다고 보는 예, 겁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강훈식 의원이 정치적인 과제들, 즉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무슨 각이 서 있는 상태에서 그런 과제들 박용진 의원이 받겠다라고 하는 조건의 단일화 이것도 지금 안 되는 상태였잖아요. 예. 결국 이제 충청도의 결과까지 지켜보고 이제 강훈식 의원이 더 이상 싸울 동력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물러선 것이기 때문에 예, 선거 판도 자체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강훈식 후보의 사퇴가 지금 뭐 거의 80% 가까운 지지율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있긴 합니다만은 박용진 후보에게 조금 더 불리한 상황이 더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세 명이서 경쟁을 하다가 3위가 포기하면서 항용 보통 경우는 2등을 미루셔야 되죠. 2등을 네, 제 표는 2등으로 가겠습니다라는 지를 근데 그걸 안 하고 갔다면 어떻게 예. 되겠어요? 저래 되면은 첫째는 그 강훈식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박용진 후보로 갈까? 그 가능성보다는 박용진 후보가 굉장히 더 왜소해지면서 이재명 후보의 역시 뭐 이런 식으로서는 강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다음은 바로 다음 주는 이번 주 주말은 호남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유리한 것 아니냐. 예.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1대1 구도가 됐다고 좋아할 수 있겠지만 예. 제가 볼 때 실익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휴가 직전부터 이제 20%대까지 내려갔다가 24% 지지율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인가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8주 만에 하락세가 멈춘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29.3%에서 긍정평가 30.4% 이제 30%를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지금 그럼 이게 조금 더 하방은 이제 멈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멈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요새 그 출근길 문답에 대해서도 약간 그 느낌이 달라졌다, 뭐 태도가 달라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지율을 분석하세요? 일단 저 지지율은 예, 통계학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차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3.5%까지는 네.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론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 대통령도 한 발 태도에서 물러서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 국민들도 특히 이제 두 그룹으로 나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요즘 하는 걸 보니까 야단을 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반대 버튼을 눌렀던 분들이 나까지 반대를 누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다시 일단 형식상으로는 찬성으로 돌아선 분들이 있고 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적극적인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에서 저 지지율에서 한 10%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는 지지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막 기분 좋아하는 모습 보고 싶지는 않으니 일단 난 지지를 하는 걸로 하겠다고 해서 25에서 30 사이에서는 더 빠지거나 내려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박순애 사회부총리를 경질한 것.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출근길의 태도가 뭐 좀 달라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조심하시는 모습, 그다음에 네. 국민의 눈높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좀 반성하는 듯한 태도 이렇게 종합적인 영향을 미쳤다. 휴가에서 복귀할 때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게 종합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하지만 저는 뭐 그 더 큰 분석에는 오히려 김성애 대변인의 말씀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예. 이것은 태도의 문제도 있었던 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네. 어쨌든 저걸 가지고 무슨 분명히 하락세는 멈춘 거예요. 하지만 그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저 보수 진영에서도 대통령이 좀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싫다는 표시를 했다가 너무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해서 다시 돌아온 요소가 저는 많다고 봐요. 오늘 경축사에서 못 들어간 내용이 과연 내일 모레 있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거기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도 관심이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갈등 상황을 굉장히 봉합하기 위해서 비대비 구성 내일까지 마무리하겠다 거의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하늘을 보듯이 이유가 이준석 대표의 그런 기자회견 때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지나쳤다 이렇게 보십니까? 다 하죠. 다 할 말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할 말을 한 건데 좀 더 중도적 입장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꼭 저런 이야기까지 예. 그 이야기까지 저렇게 내밀한 이야기까지 다 대놓고 하면 당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저게 대표를 뭐 전직 대표는 합니다만 어쨌든 징계를 받고 있는 대표가 저런 이야기까지 할까라는 게 있는 거고 거기에 예. 대해서 이준석 대표님이 답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저렇게 나를 쫓아내고 이렇게 한 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이런 후폭풍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답변까지 준비하고 있으니 예. 여기서 평가를 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좀 평가하기 곤란하시면 제대로 평가 좀 해주시죠. 일단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대표 본인 잘못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좀 아쉽습니다. 예. 뭐 성상납을 받은 적이 없다, 접대도 받은 적이 없고 다 모함이다라고 딱 자르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춘 부분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일단 마무리를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야 했는데 이제 예. 그런 것이 없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선당 후사 얘기를 꺼낸 대목도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2004년에 정동영 의원이 제일 먼저 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김정은의 선당 정치를 얘기하는 부분은 너무 생뚱맞았어요. 그 이제 선공 후사라고 해서 사자성어가 맞죠. 거기서 이제 공적인 것을 당으로 바꿔서 정동영 의원이 얘기했다가 이제 뭐 퍼진 말이라고 하는데 예. 김정은의 그 소위 말하는 선당 정치는 그 앞선 그 아버지인 김정일이 했던 선군 정치를 선당 정치로 바꾼 말이고 그것은 10년밖에 역사가 되지 않거든요. 예. 무리하게 민주당을 색깔론에다가 엮어 넣으면서 이 선당 후사가 마치 없는 말인 것처럼 표현하는 대목도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좀 묘하게 비트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얘기하고 싶고요. 반면에 이제 자유라는 관점에서 지금의 이제 보수 정당이 갖고 있는 낡은 이데올로기로는 더 이상 보수 정당이 이끌어갈 수가 없다. 예. 새로운 자유와 인권 오늘 또 공교롭게 대통령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유와 인권에 대한 이 이준석 대표의 비전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이 좀 관심 있게 들을 필요가 있고 그런 주제가 공론의 장에 나와서 여야가 부딪히는 게 좋은 정치가 되겠죠. 예. 일단 그래서 수사 과정까지 좀 지켜보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제 젊은 청년 정치인이 아니라 노회한 정치인이 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회견은 내부 총질 이상으로 폭탄을 던진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렇게 뭐 EX, 저 X, 그 X라고 욕먹은 거에 대해서 왜 욕을 먹었는지 생각해봐라. 더 이상 이준석의 신드롬은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준석 대표는 욕먹은 이유를 생각하라는 그 대답은 수준 낮은 얘기다. 이렇게까지 또 다시 반격을 했습니다. 일단 중진들은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김형호 전 국회의장도 비판 대열에 가세를 하셨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세대적 요소가 좀 있는 거예요. 뭐 예. 저도 뭐 기성세대입니다만 어찌됐건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준석 대표가 보니까 어제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그러니까 저 대목에서 자기들이 갈라지는 대목이다. 다시 말하면 작년 11월 달에 김종인, 이준석이 투입 안 됐더라면 예. 다시 선대위 이야기예요. 국민의힘 선대위가 제대로 작동했겠느냐. 이 대목에서 갈라진다. 조용히 또 이른바 흔히 하는 말로 땡깡 부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나대냐는 대목에 대해서 여기서 갈라진다고 표현을 했는데 예. 당내에서도 저런 대본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젊은 당원들은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네. 좀 정치를 아시는 분들은 혀를 차면서 저럴 수 있냐고 이제 굉장히 나무라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느냐. 결국 아시는 대로 모레 남부 지방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다시 한번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처분 심성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심성이요. 대목은 아픈 대목에 이준석 전 대표의 말처럼 예. 나를 이렇게 쫓아내면 후폭풍이 없을 줄 알았냐는 대목. 다시 말하면은 이준석을 쫓아내면 지지율도 오르고 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혼란으로 빠져가는 이런 대목은 여권 전체가 다시 말하면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여당 국민의힘이 정치력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수습의 도시예요. 이렇게 왜 안 되느냐. 예. 이런 국민적인 불만 내지는 따가운 시선은 피해 나올 수 없는 거죠. 정치력이 부족한 거예요. 여권 전체가.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윤핵관은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실명도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거의 그 당이나 대통령실과의 봉합 과정을 아예 다리를 넘어선 것이냐 아니면 가능성이 있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핵관과는 갈라서라고 윤석열 대통령에 던지는 메시지죠. 호가호위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 같이 계속 가실 겁니까? 아니면은 새롭게 인적 쇄신을 해서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런 저는 메시지라고 좀 읽히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 간의 관계는 오늘도 이야기했잖아요. 완전 결별한 건 아니라고 본인이 표현했더라고요. 네네. 그 말은 약간의
서로의 정치적 필요에 의한 가능성은 남아있다. 예. 뭐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가 없는 젊은 층에 다시 끌어다닐 수 있는 요소는 별로 없어요. 예. 수단이. 그리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고 이런 데모, 그다음에 당내에서 어차피 좀 호흡을 같이 해야 되고 내후년에 또 자기 국회의원 출마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현실적인 필요가 있을 거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마음은 많이 털어졌지만 예. 서로 속내는 털어놨지만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저는 손을 잡을 여지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동의하세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전 어떤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아직 나오지 않은 큰 불안 요소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 예. 이게 지난번 선거 때 만들어진 제도인데 아직 고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탄압에 밀려서 탈당하는 모양새가 취해지면 그래서 별도의 신당을 창당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근거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국민의힘을 찍기 싫은 사람들이 비례대표를 표를 가져올 경우는 최소 5석에서 10석 정도의 의석을 만드는 정당을 만들 에너지가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이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내칠 것인지 내쳤을 경우에 비례대표 10석을 놓치고 국민의힘이 정당을 앞으로도 잘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의 싸움, 수싸움은 이제 거의 그쪽에서 많이 벌어지는, 즉 이준석 대표가 먼저 탈당 선언은 하지 않겠지만 여론이 봤을 때 너무 밀어붙인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결행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비례정당을 가져가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 어떻게 내일 모레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텐데 그날 또 가처분 신청 심리가 있어가지고 그 그러니까. 결과도 그날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거나 아니면 기각되더라도 이준석 대표에게는 그렇게 손해가 아닐 것이다 이런 그 분석도 나오던데 본인도 동의하시나요? 이미 기각되더라도 자기 움직임이나 이렇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딱 선을 그었으니까 계속처럼 지금처럼 라디오 나가고 텔레비전 나가서 계속적으로 옛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예.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층들한테는 굉장히 비판을 받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아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많이 당했네. 예. 안 보이는 데서 많이 이지매를 당했구만.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는 대목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경찰 수사에 대해서 윤석 대표가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그 대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수사팀장이 바뀌 인사가 있었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네네. 제가 찾아보니까 인사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 총경이 바뀌었어요. 그 서울지방경찰청에 지능수사대인가요? 그 반부패 공공수사대인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서울경찰청장이 기자들하고 한 이야기를까지를 윤석 대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윤석 대표도 굉장한 신경을 안테나를 세우고 쳐다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인 지금 자기의 절박함도 있다. 그래서 아까 김 대변인 이야기는 너무 좀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몇 달 더 앞으로 예. 내년 정도까지 적어도 모레 있을 그리고 심리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18일이나 19일 나올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한 번 더 여권이 여당이 요동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부터 여론전을 다시 시작한다고 공개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효과를 많이 볼까요?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장이 교체가 되면서 총경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나 다름없고 예. 서울경찰청장이 수사 왜 안 하냐 질책했고 이철규 의원도 이제 대표님 윤핵관을 불리는데 이분도 왜 성범죄는 윤리에서 다루지 않았냐라는, 그러니까 성상납에서 다루지 않았냐는 얘기 강하게 했잖아요. 예. 결국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 전부 다 경찰 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본인은 최대한 여론전을 하면서 움직이려고 할 텐데 경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는 게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아니겠나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또 이벤트가 또 있네요. 신성범 전 국회의원, 김성회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